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밀양이냐 부산 가덕도냐 다음 달 말에 정부의 신공항 위치 선정을 앞두고 신공항 유치 활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정치 바람까지 타면서 신공항 유치가 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병수 부산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방문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 의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24시간 뜨고 내리면서 안전한 공항 반드시 가덕도에 입지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산의 의지도 분명하게 밝히고 부산 지역 여야 정치권은 더 적극적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정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시민 거리 홍보에 돌입하면서 가덕도 유치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정부와 정당을 상대로 예정대로 신공항을 추진할 것과 객관적인 입지 평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과의 싸움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미래 국익이다. 큰 틀에서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앙을 설득해야 된다고 내가 보고. 영남권 5곳 시도지사는 지난해 1월 신공항 위치 선정을 위한 정부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유치 경쟁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 경쟁이 과도한 정치 바람을 타면서 다음 달 발표가 연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발암물질 등이 대량 검출된 옛 39사단 터에 대해 사실상 전면 재조사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민간협의회는 1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터 전부를 재조사하기로 했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다른 조사기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부실, 누락 조사 지적에도 재조사는 있을 수 없다던 창원 씨. 미군 부대처럼 우리나라 군대는 또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을 이렇게 흠뻑흠뻑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지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자 결국 한 발 물러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요구한 조사 방안을 대부분 수용한 겁니다. 민간협의회는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았던 일부 땅을 제외하고 전체 39사단 부지를 바둑판 형태로 나눠 다시 조사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기존 조사가 유료 창고나 사격장 등 190여 개 지점에 그친 데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최소 3배가 넘는 6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쇄적인 군부대 특성상 오염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양이 시작된 1, 2단지도 포함됩니다. 기준치의 170배에 달하는 석유계 발암물질이 나온 지하수 관정도 재조사 대상입니다. 기존 조사 심도가 낮아 신뢰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조사 깊이는 물론 관정의 수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을 충원을 해서 서너 대학에서 참여를 할 생각인데 이것은 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좀 높이고 하지만 민간 사업자인 유니시티 측은 공사와 정화를 동시에 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화 방식에 대해서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인 11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산물, 공업제품 등의 상품은 0.5% 하락한 반면 서비스는 1.5% 상승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오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과 생존을 보장하는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실업과 고용 대책에 관한 제도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물량팀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문학계의 큰 산맥과 같은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타계하신 지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소설 토지의 고향 하동에서는 박경리 문학관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소설 토지가 태어난 이곳에 박경리 문학관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문학관에는 박경리 선생 문학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준 손때 묻은 국어사전과 낡은 돋보기, 육필 원고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어려웠던 시기 직접 옷을 지어 입던 재봉틀과 전통 가구 역시 박경리 선생이 가장 아끼던 물품. 전통 한옥 구조로 지어진 아담한 크기의 문학관에는 이처럼 선생이 사용하거나 아끼던 유품 41점이 정갈하게 전시됐습니다. 또 선생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사진과 초상화, 소설 토지의 인물 그림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꾸며놓은 것도 아주 격조가 있으면서도 그 문학적인 내용들이 그냥 압축되어 가지고 너무 훌륭하게 전시가 돼 있고, 하동구는 문학관 개관을 기념해 선생의 유품을 이용한 우표 제작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작가의 명성을 기리고 위대한 작품의 본질이 살아있는 문학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경리 문학관은 지역 새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부산시가 조선과 해운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업체들의 답답한 심정이 쏟아져 나왔는데 부산시도 위기극복 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에 이런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조선과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협력업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모기업 살리기 위해서 법정관리를 대책없이 해가지고 기자재업체 채무 전부 다 동결해버리면 기자재업체는 바로 숨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관련 업계의 우리 기업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Customers are using the other G6 alliance partners, they're their customers, but they basically tell them, you do not put my container on an HMM vessel because they're fearing about bankruptcy. 이런 위기 속에서는 국내 기업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격이 같다면은 우선적으로 토종 기업들을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 국적선 우선이라 해가지고 국적선에 무조건 실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유유 도크를 평형수 및 LNG 선박 시스템 개조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건의하겠습니다. 또 경제 부시장을 단장으로 위기 극복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나흘간의 첫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이파인 오늘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내다보고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만큼은 아니지만 바람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황사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13도를 가리키면서 어제와 비교하면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김해 26도, 내륙은 27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 7도, 사천과 산청 8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진주 25도, 합천과 함양 27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협동조합 4곳을 선정해 공동 장비, 마케팅 등 1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화테크윈이 방지용 드론을 처음 선보이며 올해부터 임무용 드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가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와
창원 국가산단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1분기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1% 늘어난 9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경남 지역에는 문화시설이 무료로 개방되거나 할인되고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관에서는 가족 발레 피터와 늑대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는 가족 뮤지컬 시크릿 주주, 진해 문화센터는 빛과 소금 패밀리 해피데이 페스티벌이 각각 공연됩니다. 또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는 가족 라이브 뮤지컬 인어공주, 거제 문화예술회관은 가족 뮤지컬 뽀로로와 댄스 공연이 열립니다. 도립미술관과 국립김해, 진주박물관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선홍빛 철쭉 물결을 볼 수 있는 2016 산청 황매산 철쭉제가 어제부터 15일 동안 산청 황매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황홀한 봄, 철쭉, 평전에 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늘 오전 철쭉 제례를 시작으로 7일 산악인 박정원과의 등반대회, 8일 향후 등반대회, 드론 촬영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경남FC가 조선산업의 메카인 거제의 활력을 위해서 홈 이전 경기를 개최합니다. 경남FC는 어버이날인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이랜드와의 K리그 홈 경기를 거제 공설운동장에서 치릅니다. 경남은 올해 첫 순회 경기로 거제시를 결정하고 승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FC 선수들은 거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티켓을 기부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어제부터 오는 8일까지 닷새 동안 연안여객선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마산해양수산청은 이번 가정의 달 연휴 기간 관광객 8만 6천 명이 통영지역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운항 횟수를 평소보다 40%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마산해양수산청은 이 기간 특별수송 대책반을 운영해 기상 악화나 안전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